안녕하세요. 릴리예요. 오늘은 어떤 분이 설명으로 해주는 게 이해가 쉽다고 하셔서 오늘은 제가 목소리 출연을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출연이 부담스러울까봐 안 하려고 했는데 부탁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설명으로 해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아프면 엄마가 항상 해주시던 음식이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자 옹심이 있죠. 감자 옹심이를 감자 옹심이국으로 많이 먹는데 저희 엄마는 여름에 여자들은 미역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해서 미역국에 감자 옹심이를 넣고 끓여 주셨어요. 이거를 제가 일단 좀 불겼는데요. 물이 조금 맑지가 않죠. 요것도 마찬가지고 소고기 대신에 북어를 넣고 할 거예요. 엄마는 북어를 넣고 잘해 주셨어요. 황태가 단백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쇠고기보다 더 많아요. 물이 이렇죠. 이유는 바로 쌀뜨물에 미역을 불기고 황태를 살짝 불겼어요. 이거는 한번 씻어 줄 거예요. 씻어서 꼭 짜서 다듬어 주시고요. 역시나 이것도 두세 번 씻어서 꼭 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쌀뜨물 색깔이 뽀얗지가 않잖아요. 약간 거무틱틱하죠. 이유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아무래도 쌀물이 뽀얗고 하얗지가 않아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조금 더 깔끔하게 하시는 분은 그냥 흰쌀로 쌀뜨물을 내시면 되는데 여기서 절대 찹쌀물은 뜨물로 쓰지 마세요. 찹쌀물은 뜨물을 쓰게 되면 약간 씁쓸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찹쌀물만큼은 뜨물로 쓰지를 않았다고 해요. 자, 먼저 살짝 달궜어요. 달궜는데 보통 황태나 고기 넣고 기름 넣고 달달 볶으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먼저 황태를 넣고요. 들기름을 넣고 이렇게 볶는 게 아니라 들기름을 넣고 간장을 집간장이라고 해요. 국간장이라고도 하죠. 좀 넣고요. 바락바락 주물러 줄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바락 주물러 가면서 볶듯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기름이 동동동 안 떠요. 기름도 동동동 안 뜨고 이 황태 속으로 들기름이 들어가서 더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요. 그리고 진하고요. 이렇게 뜨거우면 이제 달달달 볶아줄게요. 황태 먼저 볶아주는 이유가 황태가 특유의 그 냄새가 날 수 있고 맛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제거해주고 미역을 넣고 또 다시 볶을 거예요. 이렇게 황태가 약간 오그러졌잖아요. 좀 오그러지면 이게 어느 정도 볶아진 거니까 단백질이 응축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미역을 넣고 미역이 좀 많으니까 조금 남길게요. 요거는 내일 오이냉국 해 먹으면 되니까. 애기나 어르신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이나 이래 있는 분들은 미역을 조금 짧게 끊으세요. 자르세요. 근데 저희는 그냥 오랫동안 푹 끓일 거라서 그냥 이 상태에서 할게요. 같이 또 한 번 더 쪼물쪼물 하듯이 섞으면서 볶아주세요. 그냥 숟가락으로 달달달 볶는 거하고 저무르는 거하고 국물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게 생각 나름이기는 한데 저는 어르신들이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하는 방식이 제일 맛있고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미역이 뜨거워서 손으로 더 이상 못하니까 달달달 볶아줄게요. 어느 정도 달달달 볶았으면 그냥 맹물 넣으셔도 되고 채수 있죠. 채수는 뭐냐면 여러가지 야채를 끓인 물, 안 그러면 멸치국물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쌀뜨물 넣을 거예요. 쌀뜨물을 넣고 다 붓지 마시고요. 일단 미역하고 황태가 잠길 정도만 넣고 푹 끓이다가 다시 한번 쌀뜨물 넣고 또 푹 끓이고 어느 정도 국물이 줄어들면 다시 쌀뜨물 넣고 푹 끓여서 우려낼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곰탕 있잖아요. 곰탕 끓이듯이. 그러면 국물이 더 잘 나와요. 한꺼번에 이만큼 넣고 끓이는 것보다 조금씩
가열을 해서 국물을 울고내고 또 붓고 하면서 국물을 내는 게 훨씬 더 진하게 나와요. 요거 끓을 동안은 감자 옹심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좀 만들어 볼 거예요. 보통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거칠거칠한 강판 있잖아요. 거기서 갈아서 하시는데 그게 가장 식감이 좋아요. 또 갈아도 되고요. 안 그러면 집에 강판 계시면 강판에 갈아서 쓰시면 돼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믹서기에 이렇게 썰어서 놓고 갈아서 올게요. 믹서기에 이렇게 두어 번 갈았어요. 갈아서 체에 받쳐서 녹말물을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녹말물을 가라앉히는데요. 여기서 보통 어르신들은 그냥 이 상태에서 물을 빼서 건더기를 꼭 짜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맛은 더 쫀득쫀득한데 갈변 현상이 와요. 근데 저는 그 갈변 현상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저는 하얀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취향 따라 하세요. 이렇게 한번 걸러내시고요. 물을 조금 더 넣고 조금 이렇게 건더기가 남잖아요. 건더기는 이렇게 꼭 짜주시고 물을 가라앉힐게요. 가라앉히면 나중에 바닥에 녹말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한 20분 정도는 있으면 완벽하게 가라앉아요. 10분 정도는 조금 불충분하니까 20분 후에 다시 뵐게요. 이렇게 막 팍팍팍 끓잖아요. 우리 끓을 적에 또 한 번 더 쌀뜨물을 넣고 또 끓여주시고, 이때 저는 양파를 통째로 넣습니다.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넣고 이제 또 한 번 팍팍 끓이면 나머지 쌀뜨물을 마저 넣고 폭 끓일 거예요. 이렇게 또 폭폭폭폭 끓으면서 이제 국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끓여 가지고는 그 깊은 맛이라고 그러죠. 그 깊은 맛의 국물이 잘 안 나와요. 조금 오랫도록 푹 끓여야 깊은 맛이 나오니까 저는 이제 옹심이를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물 붓고 옹심이를 본격적으로 만들 거예요. 그 안에 미역국이 푹 끓으면 진해지고 좋아요. 마지막 쌀뜨물을 붓고 옹심이를 만들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넣는 게 표고버섯.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는데 생각나면 넣고 잊어버리면 안 넣어요. 근데 넣어주시는 게 영양면적으로나 국물 시원하게 해주는 거나 맛 차이는 조금 있어요.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요거 넣어줄게요. 보통 표고버섯 가루를 많이 쓰는데요. 미역국 같은 경우에는 오래오래 푹 끓여야 제맛이 나기 때문에 표고버섯 가루보다는 이렇게 늦가을에 말려둔 가루는 표고버섯을 많이 넣어요. 또 시간이 흘렀는데요. 거품이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갈변 현상은 왔지만 위에는 좀 맑고 밑으로 갈수록 이게 녹말이 안에 밑에 가라앉았어요. 요거를 설그머니 따라내서 버릴게요. 녹말이 무게가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잘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게 뿌리다가 뒤에 가서는 이렇게 살살, 이거는 건더기예요. 바구니 사이에서 나온, 그러면 녹말이 제법 많이 가라앉았죠. 요거를 다시 한번 저는 가라앉힐 거예요. 국물이 막 폭폭폭 끓잖아요. 이럴 적에는 이제 그동안은 센 불에 끓였어요. 센 불에 끓였는데 이제는 제일 약한 불로 30분 이상 끓여줄 거예요. 화면에 김이 서려서 잘 안 보였는데 이 상태에서 저는 지금 2번인데요. 2번보다는 1번으로 30분 이상 끓여줄게요. 한 번 더 깔아앉히겠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물을 붓고 깔아앉히겠다는 게 아니라 물을 따르고 나면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씩 보이나요?
예, 조금씩 이렇게 물이 고여요. 요거를 마지막에 덜어내겠다는 뜻이에요. 요거 마지막에 물을 제거하고 올게요. 물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따라내야만이 이 반죽알찌개 잘 뭉쳐져요. 지금 또 이게 상당히 물이 많거든요. 이거를 한 번 더 따라내 볼게요. 아까 그 감자 갈았던 건더기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물기를 굉장히 꼭 짰어요. 이렇게 보시면 뽀송뽀송하죠. 요거를 꼭 짜는 이유가요. 물기가 많으면 잘 뭉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분들이 잘 뭉쳐지라고 녹말가루나 밀가루를 또 섞어서 하시잖아요. 저는 지금 현재 녹말가루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물기를 짜고 물기를 업빼야 돼요. 그래야만이 감자 옹심이가 쫀득쫀득 잘 만들어져요. 보기에는 물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또 한 번 제가 깔아주니까 여기 물이 요래 보이죠? 요거를 숟가락으로 살짝 제거하고 올게요. 네, 옹심이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굉장히 꽉 짜서 수분 자체가 없이 이렇게 뽀송뽀송한 감자 건더기랑 아까 전분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소금만 넣고 할 거예요. 소금 조금만 넣으시고요. 여러 간은 안 할 거예요. 넣고 이제 요거를 섞어 줄 겁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딱딱하고 하니까 그만큼 제가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만이 그냥 감자에 들어있는 이 녹말과 어우러져서 이게 뭉쳐지지, 안 그러면 뭉쳐지지가 않고 뭉쳐졌다 하더라도 국물에 들어갔을 때 이게 다 풀어져 버려요. 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분들이 녹말가루나 밀가루를 많이 넣거든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저는 지금 녹말가루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요 두 가지로만 해볼게요. 녹말가루는 깔아앉으면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는 성질이 있어요. 밀가루하고 조금 틀려요. 밀가루는 가라앉아도 흘러내리는데 녹말가루는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지금 붙었잖아요. 이거를 손톱으로 긁어야 돼요. 제가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서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소금 조금 넣었으니까 섞어줄게요. 뽀드득 녹말 소리예요. 녹말 끓는 소리. 이렇게 뭉쳤는데요. 보기에는 되게 단단해 보이죠? 실제로는 부드러워요. 왜냐하면 다른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요. 이게 과연 뭉쳐질까? 이거를 저도 한 번씩은 실패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요거를 조금만 띄어서 한번 끓여 보세요. 끓여 가지고 안 풀어지면 성공한 거예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럼 불안하시다 이러면 녹말가루를 조금만 더 첨가하세요. 근데 저는 첨가하시는 거를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 옛날 고유의 옹심이 맛이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만큼 보통 이렇게 동글동글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 이만한 크기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넣었기 때문에 속에까지 익히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면 이게 풀어질 수가 있으니까 저는 조금 더 작게 해서 동그란 상태에서 살짝만 요렇게 눌러 줄게요. 요렇게 눌러서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손도 많이 가고 조리 과정이 복잡해서 해 먹을 수 있겠냐. 그런데요, 한 번씩은 정성껏 제 마음을 연마한다는 심정으로 정성껏 손이 좀 많이 가도 좀 해 드세요. 저도 과거에는 저희 엄마가 옆에서 그럴 때는 엄마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해, 그냥 대충대충 해,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제가 엄마 나이가 되고 저도 이제 나이 먹어가고 자식들도 크고 이러니까 그 엄마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대충대충 빠르게 해주는 음식하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껏 해주는 음식하고 마음가짐이 틀려져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엄마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를 하나를 하더라도 손이 좀 많이 가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도전을 해봐요. 도전을 해보고 이제 그렇게 그 과정을 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특히 머리가 복잡할 때에는 일부러 손이 많이 가는 요리를 해요. 그러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 복잡했던 머릿속도 한참 가라앉으면서 정리가 돼요. 그런 거를 요즘 우리 현대사에서 너무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까 많이 잊고 사시는데요. 저는 그 방법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별거는 아닌데 뭐 여행도 떠나도 이런 것도 좋지만 집에서 시간 보내고 나갈 그런 여유가 없다면은 이런 방법도 한번 하고 나면 보람도 느끼고 좋을 가족들을 위한 또 어떻게 보면 가족들을 위한다는 밥상 차림이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를 위한 밥상 차림이에요. 물론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리지만 이거는 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밥상 차림이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거를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딱 두 그릇만 할 거예요. 저희 아저씨랑 남편이죠. 남편이랑 저랑 요 정도 두 그릇이면 딱 맞춰드리거든요. 요거는 남았어요. 남은 거는 밀폐 용기에 딱 넣어놓고 내일 다시 만들어 먹을 거예요. 요거는 감자 옹심이라기보다 다른 요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밀폐 용기에 딱 담아 놓으면은요 갈변 현상은 조금은 오는데 맛은 변함은 없어요. 물기를 꼭 짰기 때문에 물도 안 챙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요. 다시 옹심이국을 한번 끓여 볼게요. 제가 아까 조금 불안해서 조금 넣어보고 익혀봤어요. 이게 아무것도 안 넣었기 때문에 과연 옹심이가 뭉쳐질까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잘 뭉쳐졌죠. 그리고 이래 보시면 투명해요. 이거 왜냐면 다른 첨가물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 감자 100%로 한 거는 투명하고요. 감자가루나 밀가루가 조금 들어간 거는 약간 뽀얀 색깔이 나와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맛있어. 여기다가 바로 옹심이를 넣는 게 아니라요. 옹심이를 넣고 끓일 거예요. 그래서 국물을 이렇게 덜어내고요. 두 그릇 정도. 요렇게 하면 한 그릇이 나와요. 왜냐하면 건더기가 있으니까. 요렇게 두 그릇. 제가 아직 간은 안 맞췄거든요. 이렇게 끓이다 보면 자꾸 쭈니까 간을 맞추게 되면 자꾸 짜져요. 그래서 간은 처음에 볶을 때 조금 넣고요. 마지막에 소금간만 맞추셔도 돼요. 요렇게 넣고요. 또 한 번 끓을게요. 끓어야 옹심이가 익으니까 국물만 넣고 끓일게요. 국물이 빠글빠글 끓으니까 이제 옹심이를 한번 넣어 볼게요. 옹심이를 이렇게 넣고요. 이때게 저으면 안 돼요. 왜냐면 다 안 익었기 때문에 저으면 모양이 깨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겉모습이 익고 난 후에 저으세요. 젓더라도 아기 다루듯이 살살 저어주세요. 원래 남편과 음식은 아기 다루듯이 다루시는 게 가장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자식은 아기 다루듯이 하니까 말 잘 안 듣죠? 저는 그냥 소리 질러요. 엄마 무서운 줄 아니까. 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때 불 온도를 좀 높여줄게요. 높여주고 뚜껑을 닫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우리 기억을 되살려 보면 우리 어르신들의 어머님이나 할머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에 꼭 깨소금을 넣어준다는. 그거는 아마 고소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그냥 엄마가 하던 대로 깨소금을 좀 갈아서 마지막에 올려볼게요. 특히 경상도 쪽으로는 아직까지 깨소금 올리시는 데가 많아요. 깨소금 올리는 이유가 아마 그 부모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조금 더 내 자식을 맛있게 먹이고 고소하게 먹이라고. 옛날에는 요즘처럼 먹을 게 넘치지가 않다 보니까 주방에서 엄마가 쉽게 줄 수 있는 게 깨소금이나 참기름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그 마음에 깨소금을 올려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이렇게 깨소금을 갈았습니다. 자, 이제 감자 옹심이 미역국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먹을 차례만 남았는데요. 간을 봐야 되겠죠? 간을 봐야 되니까 조금 싱거워요. 조금 싱거우니까 저는 여기다가 소금 간을 조금 할게요. 뭐 젓갈이나 뭐 참치액이나 이렇게 간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간을 하세요. 저는 깔끔하게 마지막에는 소금 간을 많이 해요. 이렇게 넣고요. 다시 간 한번 볼게요.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딱 좋은데요. 모든 음식은 제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간이 잘 맞아야 돼요. 아무리 보기 좋고 맛있어 보여도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간이 안 맞으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아무리 7성급 호텔 음식이라도 예쁘기만 하면 뭐해요. 간이 잘 맞아야 맛있죠. 맞죠? 이렇게 덜어서 아침 식사로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뚜껑을 열면 짜잔, 감자 옹심이 미역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여름에 기운 없을 때 꼭꼭 만들어 주셨어요. 엄마가 한 번씩 찹쌀 옹심이 있죠. 새알심이라 하죠. 새알심을 넣고 해주시기도 하는데, 저는 새알심보다는 이 감자 옹심이가 더 좋은 게, 찹쌀 종류를 먹고 나면 항상 얹혀요. 체한다 그러죠. 생목 오른다 그러죠. 항상 그 증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옹심이 새알 심보다는 이런 감자 옹심이를 더 좋아했고, 감자떡도 더 좋아했어요. 미역국도 국물도 진하고 잘 끓여졌죠. 밥 필요 없어요. 이거 옹심이 자체가 밥으로 대용이 되기 때문에 밥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거만 간단하게 먹어도 되고, 조금 더 든든하게 드시려면 밥 드셔도 되는데, 저희는 밥보다는 그냥 이 옹심이 자체만 먹는 거를 좋아해요. 깨소금 갈은 거요. 깨소금 조금 넣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대파잎 가루를 만들었어요. 대파잎 가루 조금 넣고 이렇게 먹어 볼게요.